런치 컨트롤. 오늘 만나볼 차량 도요타 GR 수프라입니다. 이래서 배기 튜닝을 하는 건가? 월포TV. 안녕하세요, 월포TV 나서정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만나볼 차량은 도요타의 GR 수프라 차량이 되겠습니다. 도요타에서 나오는 FR 스포츠카 차량이 되었고, BMW의 G4랑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략 8천만원, 8천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요. Z4 M40i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이고, 20i보다는 좀 더 비싸죠. 튜닝을 좀 많이 하셨어요. 튜닝에만 대략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토탈 한 9천만원 정도를 들인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만 놓고 보면 조금 더 보태면 카이맨 노말을 갈 수도 있는 가격이긴 한데, 카이맨 노말은 뭐 살 수가 없으니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보면서 BMW G4랑은 어떻게 다르고 카이맨에 비교할 만한 차량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외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G4가 컨버터블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뚜껑이 열리지 않는 그런 쿠페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 제가 이 차량을 사진으로 좀 접했을 때 약간 도요타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세상에 없던 디자인,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프리우스라든지 그런 모델도 그랬고, 약간 조금은 어떻게 보면 기괴하다는 느낌도 살짝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 그 현대의 YF 소나타를 처음 봤을 때 약간 그런 인상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실물로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앞이 길고 이렇게 뒤가 짧은 롱로즈 쇼테크 형태를 하고 있고, BMW G4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지금 약간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뒷바퀴에 가깝게 있다. 카이맨 같은 경우에는 딱 앉았을 때 그 두 바퀴의 거의 중간쯤에 이제 사람의 머리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조향을 했을 때 이 돌아간 느낌이 좀 획획 돌아가거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수프라를 처음에 사진으로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직선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직선은 사실상 거의 없고 약간 유선형으로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선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도 직선이라기보다는 약간 곡선이, 각이 살아있어서 곡선이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이 코 부분에 이 U자 형태의 이런 라인들도 그렇고, 이 범퍼의 라인들이라든지 다 대부분 곡선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번호판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돌출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운데에는 도요타 로고 큼지막하게 붙어 있고요. 이 헤드라이트가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그런 디자인이긴 해요. 약간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빼고는 이 전체적인 느낌은 타이칸에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얘가 먼저 나왔는지 타이칸이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요 또 동일하게 타이칸 노멀에서 볼 수 있는 이 구멍이 없는 이런 벤트의 모습, 가짜 구멍이죠. 요런 것들이 있고, 이 차의 특이한 부분은 헤드라이트가 6점씩이에요. 6발이 달려있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잠자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많은 이제 일본 JDM이라고 하죠, 일본의 도메스틱 브랜드 차량들 타시는 부분들이 사실상 이 순정으로 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도 튜닝 파츠들이 좀 꽤 많이 부착이 되어 있고, 다른 튜닝들도 좀 차주분께서 많이 하셨는데, 여기 카본 립, 굉장히 큼지막한 카본 립이 달려있는데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후드를 보면은 사실 여기에 좀 뭔가 이런 직선적인 캐릭터 라인이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은 심심하다. 하지만 굉장히 유연한 느낌이 들기는 한다. 공기 저항을 하나도 안 받을 것 같은. 여기 뒤에는 또 벤트 줄 알았는데 여기도 구멍은 없네요. 옆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프라 차량도 순정으로는 G4와 동일한 사이즈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차주분께서는 튜닝을 또 하셨어요. 휠은 일단 에이펙스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넥센의
설포지, 설사지라고 하는 설사지 타이어를 장착을 하셨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45, 40, 19인치로 장착을 하셨어요. 차주분이 굉장히 이 달리기에 진심이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캘리퍼 사이즈는 굉장히 크죠. 근데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벤트가 없는 민자의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평에 의하면 이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따 주행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디자인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약간 이제 우리가 슈퍼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덕트, 에어 덕트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구멍은 없다. 그리고 이게 문이 여기까지만 열릴 것 같지만 열어보면 이렇게 전체가 다 열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뒤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주유를 할 수 있는 주유 구멍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제가 손이 좀 큰 편이거든요. 한 23cm 정도 되는데, 제 손으로 겨우 덮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예요. 뒤에 오시면은 이 차량의 약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뒤에 큼지막한 거의 뭐 4인용 식탁이 달려있는데, 스완넥 형태로 되어 있고 카본 GT 윙이 되겠습니다. 이 약간 비주얼을 봤을 때는 거의 그 슈퍼레이스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그 슈퍼레이스에서 실제로 그 수프라 껍데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뒤에 트렁크 리드 부분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뒤에서 봤을 땐 약간 UFO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테일 램프도 마찬가지로 돌출이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이런 디자인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리드랑 테일램프가 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테일램프의 모양은 또 앞에 있는 헤드라이트랑 또 유사하게 여기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죠.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통일성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디퓨저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붙어 있고, 가장 저는 이 수프라에서 좀 사실 인상적인 부분은 이 수프라 로고 디자인. 요거 약간 그 그래피티를 보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라 굉장히 멋있어요.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쫙 퍼져 있는, 뭐랄까, 힙한 감성이 있다. 좀 특이한 부분이요. 가운데에 보면은 이렇게 점들이 많이 박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안개등 겸 후진등입니다. 요게 불이 들어오게 되고, 배기구는 또 양쪽에 한 발씩 이렇게 GTS 4.0 같은 느낌으로 순정 배기 팁인데 싸제처럼 생겼어요. 좀 순정틱하지 않다. 뒤로 온 김에 트렁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차가 지금 밥상이 달려 있어가지고 트렁크가 굉장히 무거워요. 잡고 있어야 돼. 차주분께서는 이거 쇼바를 교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센 놈으로. 트렁크의 입구가 되게 좀 좁다. 두 명이 탑승하기엔 넉넉하다. 해치백 형태로 뒤에는 뚫려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트렁크가 이게 되게 아까 전에 좀 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가 가운데가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가 뚫려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 사실상 이게 스키스루인 거지. 골프백 같은 것도 이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두 개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우퍼가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본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그 JBL 오디오가 들어있는데, 오디오 품질은 썩 좋지는 않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하만이 들어가죠. 하마카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향점이 다르겠죠. JBL이 어쨌거나 들어가 있다. 우리 현대차에도 JBL이 들어가죠. JBL, 하마카돈, 마크레빈슨, 렉시콘 다 삼성전자 산하에. 자, 이제 주행을 나가 볼 건데, 주행을 나가기 전에 앞서서 저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봐야겠죠. G4랑은 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배기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클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주행 모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 사운드 들어봤는데, 일단 뭐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의 차이는 저는 차이를 크게 못 느꼈어요. 그래서 시동 걸 때는 확실히 팝콘이 좀 있었고, 이 차가 특이한 거는 소프트 리밋이 없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를 켜자마자 바로 RPM을 딱 띄워가지고 바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고, 팝콘이 있네요.
배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어차피 튜닝된 배기라 볼륨의 차이는 없는데 이미 크니까 다운시프트 할 때 근데 팝콘이 짧고 굵다. 터널로 들어가서 조금 더 조져 보겠습니다. 2단에서 따발총이 와, 이 차가 지금 직렬 6기통 3000cc의 싱글 터보가 장착된 차량인데, 저번에 G4 M40i 같은 경우에도 느꼈지만 터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터보 렉은 뭐 딱히 없다. 약간은 있는데 미미하다 이 정도면은 잘 나가네. 제가 밟는 족족 잘 나가주는 그런 느낌하고 있어요.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387마력인가 그 정도 되는 차량인데, 이게 후기형이에요. 후기형에서 마력이 좀 더 올랐다고 하는데 토크도 51 뭐 이 정도 되는 굉장히 토크가 높은 차량이에요. 근데 출력이 좋습니다. 토크도 세고, 이게 토크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카이맨 GTS 4.0보다도 토크는 높거든요. 최대 출력은 조금 낮지만, 그치, 이 토크에서 오는 펀치감이 상당합니다. 여기 온 김에 또 이제 정차를 했으니까 또 제로백을 또 한번 안 해볼 수 없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데? 방금 좀 미끄러졌는데? 살짝 휘스핀이 왔는데, 일단은 런치 컨트롤이 안 됐어요. 어쨌거나 지금 4.3초가 나왔습니다. 재원상으로는 이 친구가 4.1초죠. 재원상 4.1초인데 지금 건PD랑 저를 태우고 4.3초. 좋습니다. 확실히 2단, 3단에서는 팔콘이 잘 터지고 4단에서는 좀 덜 터지는 모습이에요. 이래서 배기 튜닝을 하는 건가? 그리고 특이한 점이 그거야. 뭐? 기름통이 작대. 그럼 주유소를 자주 가야겠네? 몇 리터지? 풀로 충전해도 한 7만원밖에 못 넣는다고 하더라고. 7만원? 고급류 7만원이면 거의 한 40리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차가 지금 60리터, 66리터인가 뭐 그렇죠? 근데 고급류 만땅 넣으면 11만원에서 12만원 요 정도 들어가는, 근데 이 차가 7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면 진짜 기름통이 좀 많이 작네요. 런치 컨트롤. 와, 안된다 이거. 야씨, 차가 옆으로 가. 이게 좀 위험하네. 이거 멋모르고 지저 밟다가는 골로 갈 수 있는 차다. 약간 지금 아까 VSC도 껐잖아요. 런치 컨트롤을 해보려고. 런치 컨트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이 뒷바퀴가 그립을 살짝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저런 거는 이제 다 제로백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 차가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좁아요. 문이 좁아서 타고 내릴 때는 이게 좀 좁다. 윗부분이 이렇게 약간 평평하게 생겼단 말이죠. 우리 다른 그런 일반적인 차들 보면 약간 둥글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 흡사 까마로
까마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좀 낮아요, 벽면이. 근데 막상 이제 탑승을 했을 때는 탈만은 하다. 좀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이 탑승하기에는 카이맨보다도 오히려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시트는 좋아요. 일단은 이 감싸주는 이 허리 감싸주는 부분도 좋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또 알칸타라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죠. 이게 또 안 미끌리니까 이게 몸과 시트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4500에서) 제일 그 예쁜 소리가 터지는데 요런 느낌. 이게 4500, 4000에서는 요 정도야. 4500이 제일 느낌이 좋다. 그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담력 전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담력 전달이 좀 덜 돼서 일반 다른 차들보다는 좀 세게 밟아야 되는 느낌이에요. 제동이 안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애초에 G4랑 이제 공용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BMW의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해요. 근데 이제 이런 색깔 배색 포인트들이 레드로 들어간 부분이 약간 좀 수프라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완전 BMW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 카본도 엄청나네. 카본이 있고, 이 기어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조금 다른데 BMW랑 동일하게 이렇게 이게 스위칭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동일한데 요 계기판 디자인은 G4랑은 다릅니다. 네, 약간 이게 숫자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바늘은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RPM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이 핸들에 요 그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기존의 BMW랑 동일한 것 같아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부분은 림의 이 그립감이 좀 이 얄쌍하니 좋습니다. G4를 탔을 때는 BMW가 대체적으로 이 핸들 림의 이 두께가 두꺼운 편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다. 그 외에 이제 패드 시프트 이런 것도 동일하고, 와, 야 이거 좀 특이하다 느낌이. 이 회전하는 질감이 롱로즈 쇼테일 이런 차량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회전의 중심축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막 이렇게 쏠리는 느낌? 이렇게 몸도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보통 이제 제가 카이맨을 탈 때는 내 몸을 중심으로 차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회전을 할 때 그냥 좌우로 이 횡지만 조금 받는 느낌인데 얘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벡터, 힘의 벡터의 방향이 약간 앞으로도 좀 가 있다. 약간 대각선으로. 너무 공대 오빠 같은 얘기를 했네. 그리고 요거 지금 HUD도 디자인이 BMW 똑같은 거네. 이 차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부분이 뭐 이게 한정판인지는 모르겠는데 2022년식인 것 같고, 네, 20대 중에 14번째 차량이다.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차가 20대가 수입됐다는 얘기겠죠? 정차 중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무슨 일이지 이거? 렉서스의 기술인가? 하이브리드인 줄 알았네. 그리고 요거 키가 이거 그냥 BMW 키죠. 자, 도요타는 사실 좀 저는 일본이 좀 부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도요타라는 한 브랜드에서도 86이라는 차랑 수프라라는 차를, 이 스포츠카 라인업을 두 개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브랜드가 없단 말이죠. 완전 독자적인 플랫폼이잖아요. 다른 차들이랑 다른. 근데 N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아반떼라든지 이런 거를 기반으로 N 차량을 만들지만 이 차들은 완전 쉐입부터 스포츠카잖아요. 쿠페 이런 차들을 두 개나 되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물론 저는 펀 드라이빙에 더 맞는 차는 86이라는 생각을 해요. 드리프트
프로젝트 머신이죠 거의. 그 일본은 이런 차들이 사실 많이 안 팔릴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차를 그래도 꾸준히 계속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미국 친구들이 이 수프라라는 차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밈도 있잖아요. Is that a Supra? 이런 거 있잖아. Is that a Supra? Dude, is that a Supra? 독일 일본 합작이잖아. Z4는 독일 생산일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러면 수프라는 일본 생산이겠지? 잘 모르겠네요. 독일에서 만드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도요타의 수프라 차량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포TV 나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